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2025년 출제 기조 전환 합격으로 가는 국어 학습법을 함께 얘기하려고 오늘 시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학습법을 이렇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인역처의 얘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역처에서는 지식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9급의 공무원 시험 출제 기조 바꾼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시를 하고 현재 지금 24년 이제 3월에는 국가직 9급의 시험이 있었고 지금 6월 22일 또 지방직 9급의 시험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이렇게 시험까지는 반영을 하지 않고 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이렇게 밝혔지만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느 시험까지 이렇게 이 바뀐 기조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험은 그러면 그 뭐 논리 추론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뭐 그리고 문제 유형이 바뀐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될 것 같지는 않느냐라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주셨고, 또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니라 당연히 내년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조목조목 굉장히 많은 이런 질문들을 주셔서 제가 오늘 그런 질문들을 이제 총합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Q&A 이렇게 또 제가 다 밝혀드리는 그 답을 이렇게 밝혀드리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부분을 이렇게 붉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왔어요. 출제 기조 전환의 내용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험은, 그러니까 올해 시험까지는 지식 암기 위주의 이런 형태들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20년 이후로부터 조금 더 추론형의 문제들, 이런 문항수가 많아지고 독해형의 문항수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해까지는 지식 암기 위주로 출제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만 이제 25년 본격적으로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의 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여기 부분이요.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고요. 우선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직무 능력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독해력, 조금 더 유의미한 표현으로는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20년 이후로 뭐 또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는 내용으로도 문해력 강화 이쪽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국어 영어가 조금 더 독해, 읽고 이해할 줄 아는 이런 문제 형태로 바뀌고, 또 이건 정말 제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다. 우리 공무원 국어가 다른 기타 등등의 국어 시험들과 성인 국어 시장에서의 이런 시험들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이런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NCS라든지 한국어 인증 능력 시험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이제 피셋까지도 완벽한 뭐 5급이나 이런 유형의 피셋은 아니더라도 그런 피셋까지도 이제는 같이 이렇게 또 모양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아래쪽의 부분도 중요한데요. 국어 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었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배경 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자, 그런데 여기요.
이 부분 우리 절대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 뭐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라고 똑같은 거죠. 제가 잠시 후에 달라진 시험 문제 유형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물론 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문형으로 바뀌어가지고 배우지 않아도 그 지문만을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모양으로 출제되었던 것 같은 모양, 출제된 것 같은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 네, 잠시 후 제가 모양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는 또 시간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 지문에 있는 내용에서 문법을 이해하고 접근해 가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배경 지식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먼저 날려보내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뭐 가장 또 유의미한 부분은 문학의 분석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제 더 이상 고전이나 현대 문학에 있어서 작품 하나하나를 조금 더 뚫어보는 이런 공부 학습은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또 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은 분명히 요구가 되고요. 또 하나 네, 국어의 이런 독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비문학을 독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일정 정도 또 이론형 독해, 이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다.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 어떻게 필요하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또 제외하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왜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 하십니까? 국어 전문가 제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잠깐 넣어두시고 제가 이렇게 배경 지식,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필요한 배경 지식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잘 풀어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바로 이렇게 달라진 우리 국어 시험의 그 범위가 어느 시험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뭐 법원직 혹은 군무원 이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또 발빠르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험들도 이렇게 바뀔까요? 우선 인혁처에서는 새로운 출제 기조에 따른 문제 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 지방직 9급의 공채 시험 및 지역 인재의 9급 시험에 적용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원직이나 군무원 이렇게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크게 이렇게 동요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다만 어떤 문제 유형이 계속해서 우리 공무 직렬에 있는 이런 시험들의 국어 시험 문제로 많이 보여지고 있냐면 단연 추론형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가 또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개 문항 중에서 사실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우리 9급 국어에 들어온 것은 우선 인사처에서는 3개 문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요, 정확하게 개수를 우리는 인사처에서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언어 추론의 문제를 뭐 몇 문제 내겠다. 혹은 필승 유형의 문제를 정확히 몇 문제 내겠다. 그리고 작문 유형 몇 문제 내겠다. 뭐 문법 문제는 몇 문제 내겠다.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문항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또 어느 비중을 어떻게 또 이렇게 잡아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아니고요. 전 영역, 이제 우리 달라진 시험의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배워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빠지지 말고 빼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띄워 드릴 건데요. 저는 이렇게 강조를 좀 해 드립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정체기와 요요가 온다.
배경 지식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스텝 1, 2, 3, 4 제가 잠시 후에 우리 국어 과정에 필요한 이런 단계들을 4의 과정까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기존에 나는 좀 국어의 독해 문제는 잘 푼다. 난 좀 수능의 등급도 높았다. 이런 수험생 여러분들이라고 하실지라도 단계를 뛰어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시험의 출제 기조는 달라졌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는 25년형을 준비해야 되는 출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과정 하나 혹은 단계, 좀 쉬운 단계더라고 하더라도 차근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현재 지금 노 베이스 수험생 여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국어 시험 문제를 풀라고 이렇게 20개 문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빵점 맞기가 힘듭니다. 절대 빵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독해 문제. 어느 문제는 정도는 풀어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에 이르는 점수는 결국 두세 문항이거든요. 우리가 그 두세 문항을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를 밟아갈 때 아무래도 올해는 바뀐 시험이고 또 하나 이 독해라고 하는 것이 꽤 엉덩이 싸움입니다. 엉덩이 싸움이냐? 왜? 우리 처음 자전거 배울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굉장히 무서웠죠. 누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줘야지 겨우겨우 이렇게 갔잖아. 그런데 이 독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20년 이상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살면서 일정 정도 다 읽고 쓰고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문제로 푸니까 어떤 문제는 안 풀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인데 나는 왜 3번으로 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간 한두 달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회로가 갑자기 4번으로 보이던 것이 3번으로 콕 집어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자전거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혼자 탈 수 있을 것만 같아도 뒤에서 잡아주고 정도를 밟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가파른 길이라도 그리고 내리막길에 무서워 보이는 길이라도 정말 사고 없이 잘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어느 한 단계도 빠뜨리지 말고 현재 내가 독해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7월부터 시작되는 스텝 1의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잘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세 번째 또 중요한 시사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사처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이번 출제 기조 전환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해력, 공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공무원과 민간 부분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의 제고로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되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보다 더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한 번 붉은색으로 체킹을 해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들도 내년 25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이 있으실 거고 혹은 다른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또 오신 수험생 분들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베이스 출발 선상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겸손. 내가 독해가 지금 어느 정도 쌓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분명히 인사처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해보고 또 NCS나 한국어 인증시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수업을 해본 그런 선생들이 직접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쵸?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공무원 국어를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수업을 해본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 제가 소개해서 저의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25년형, 그러니까 어떻게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자신감을 또 길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년 출제 기조 전환에 합격으로 가는 국어학습법으로 저는 두둥, 생각의 기술, 무지개 공부법을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먼저 띄워드린 인사처의 그 내용 그대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이런 독해력을 얼마만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끌어올려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믿고 함께 가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제가 이제 뭐 고등부라든지 혹은 재수종합반에서는 우선 그래요. 이게 수능 시험에서는 단연 어떤 영역보다 독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바로 이런 학원들에 좀 갈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드라마 보니까 대치동 배경으로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저 탄탄하게 이렇게 밟아가지고 지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차근차근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그 어떤 그 과정보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탄탄하게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제가 종로학원이나 이그잼에서는 NCS 그리고 이제 그 이전 이런 학원에서는 필세까지도 함께 이렇게 다 수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직접 제가 만든 그 좋은 자료들로 그리고 직접 수업을 했던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신력 있는 EBS TV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25년의 이런 탄탄한 수업을 저하고 함께 가셔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가실 수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창구입니다. 이제 비교적 좀 자세하게 아무래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좀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도 좀 받고 한 그 내용들을 좀 차근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기에 따른 또 질문점들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마다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 아이디 덕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하고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의 그 모양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제가 좀 더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 시험 문제의 유형입니다. 도대체 암기형에서 이렇게 문해력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시험 문제의 그런 학습의 그 개수는 학습의 과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문법 이렇게 학습을 해야 했고요. 또 올해까지 어휘 부분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올해 어휘에서도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독해입니다. 문법과 어휘와 독해가 그동안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문법과 어휘 쪽에 암기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휘는요. 한자. 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이음절 한자 그리고 한자 성어 같은 이런 부분이었죠. 도대체 급수를 따야 되나 어떻게 이것들을 운에만 맡길 수도 없고 물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콕 집어드리면서 제가 또 이렇게 갔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이런 고민의 부분이었던 어휘 한자나 한자 성어 부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또 문제 모양을 보여드리겠지만 기존의 신유형은 없습니다. 언어 추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셋형 이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선 이 영역에서는 새로운 유형은 없다는 것. 기존에 나왔던 유형 중에서 조금
조금 더 개수가 많아진 모양이 있고 빠진 문항들이 있는 거죠. 빠진 문항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유의미하게 이제 만세해도 되는지 제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존의 암기형 문제는요,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그러니까 우선 비통사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합성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예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예문들이 사실 궁벽한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와,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사실 어떤 예문이 나올 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던 것들에서, 자, 이거 신유형은 아니고요. 추론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사처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기존에도 언어 지문이라고 해서 문법의 내용을 지문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처에서는 분명히 배경 지식 없이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백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이 5개 과목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여기에서 읽고 배경 지식 없고 이걸로 바탕으로 추론해서 풀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유형이고, 우리는 문법을 열심히 학습해야 됩니다. 배경 지식 길러야 되고, 다만 조금 더 공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좀 빠진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절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 시키면 안 된다. 과정 잘 밟아와야 된다. 라고 좀 전에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비판력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던 유형입니다. 뭐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어휘 추론 사고 해가지고 계속 나왔던 이런 유형이고, 그 다음 유의미한 부분, 바로 가장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뜨악 하시는 부분이 논리 추론.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일 것은, 이게 신유형이죠. 이걸 이번 인사처에서 20개 문항에서는 3개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3개 문항을. 그런데 사실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개가 나올지 3개가 나올지 5개가 나올지 알 수 없고요.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난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좀 쉽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잘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고, 하지만 이제 하나의 희소식으로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세 문항 정도가 이런 논리 추론에 필수형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마치 이전에 암기형의 그 문법 문제가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이런 그 효자 노릇을 했듯이 시간을 오히려 많이 잡아먹지 않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공식으로 접근해서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빨리 풀어낼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되고요. 여전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점수를 확보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여기에서는 지금 예시 문항으로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지,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전 말씀드린 그 4개 영역으로 기존에 출제되고 있었던 그 모양들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사실 인사처에서 예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준 거고,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예시 문제를 보여드리고 갈 건데요. 또 어떤 부분이 유의미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지문 하나에 지금처럼 이렇게 1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25년형에서부터는 세트 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렇게 세트 문제가 출제가 될 때 1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비문학, 지금 나오고 있었던 문제의 이러한 모양이고요. 또 1개 문제가 바로 말씀드린 어휘의 한자나 한자성어의 이런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대로 적용입니다. 어떤 단어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사전을 씹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나의 국어력을 잘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휘만이 살 길이다죠. 그쵸? 우리가요, 영어 시험하고 쉽게 말하면 그 영단어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영단어는 좀 범위도 있고 그 암기를 이렇게 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노하우가, 또 문제도 그렇고 문제 확보된 것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들마다 노하우가 잘
발현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실 수 있을지. 자, 그리고 또 지금 뭐 이 지문을 이렇게 펼쳐 들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또 지금 문학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빼놓았잖아요. 25년형으로는 문학은 더 이상 그 분석적인 하나하나 작품을 배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기존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유형입니다. 우선 가깝게는 23년에도 이런 문제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제 문학 내용인 거죠. 근데 모양은 뭘로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비문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문학의 일치, 불일치이고 다만 여기에도 일정 정도의 문학 용어, 좀 읽을 수 있는 좀 이런 문학 용어는 배경 지식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함께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비문학에는 그동안도 화법이나 장문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뭐 장문형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언어 지문의 문법, 뭐 높임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블랭크 뚫려진 문제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긴 지문, 짧은 지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논리 추론의 유형만이 신유형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고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접근만 이렇게 조금 힘드실 거예요. 나중에는 분명히 효자 노릇을 하고요. 저는 이쪽 부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스마일, 웃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질문할 내용들 그리고 좋은 자료들 제가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올려놓았으니까 네이버 카페 비상 연구입니다. 좋은 자료들 이렇게 잘 가져가 주시고요. 자, 지식 암기 위주에서 이렇게 바뀐 출제 기조 이제 정확하게 이 내용들은 잘 아셨을 거다라고 이제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저하고 수업을 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독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간에 절대 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바닥을 치다가 어느 순간 쑥 올라가게 되죠.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하고 있어요. 나 이 문제 풀었는데, 이게, 뭐, 우선, 뭐, 이거라고 해서 맞긴 맞았는데 왜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다음에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을지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현재 점수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뭐 나는 좀 어떡하지? 불안해. 이렇게 독해에서 이렇게 수험생 두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그런 국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제 귀에도 이렇게 꽂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흘낏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뭐 수능을 이렇게 준비할 때 이제 재수생들이나 고3의 수험생들에게도 그때부터 이렇게 잘 닦여진 그 우리의 독해법을 공무원 국어에 조금 더 맞게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런 달라진 25년형 아무래도 온전한 뭐 5급의 피셋이라든지 수능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능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5급의 피셋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격이 함께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이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미 굉장히 좋아하신 저의 독해법입니다. 국어 성적을 미친 듯이 빠르게 올려주는 무지개 공부법이고요. 실제 이 공부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달라진 시험에서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독해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수험 방법입니다. 제가 이걸 유튜브에 이렇게 다 올려놓았다
올렸다가 잠시 좀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일부의 내용들은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뭐 몇만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좋아요 수도 뭐 100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공신력 있는 또 그런 방법이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이 내용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달라진 국어 시험. 달라진 국어 시험.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독해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각 더 독해콕 국어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콕콕 집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의 국어 점수. 글이 안 읽힌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영상 세대이시기도 하고 이 난독증은 뭐 이렇게 정말 그 하스피탈에 가야 되는 그런 병원행의 난독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쉽게 말하는 왜 하나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문장들이 연결이 잘 안 된다. 왜냐면 좀 어떤 난도는 좀 쉽기도 한데 어떤 지문은 쉽기도 한데 어떤 건 좀 난도가 있는 지문도 있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또 제재들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안 읽히죠. 지문에 어떻게 접근을 될지 모르겠다. 완전 로베이스에서부터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읽어도 예를 들어 두세 문단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쉬운 지문이 아닌 조금 더 복잡한 정보의 양이 많은 지문에 있어서는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 않는다. 그러면 비문학의 일치 불일치 문제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결국 추론 문제도 일치 불일치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런 데서 시간이 걸리면 굉장히 오버된 시간을 되니까 불안하고 더 읽기 싫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적합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도 이제 전략적으로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건 우리의 25년 교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지개 공부법을 공무원 국어시험에 최적화된 독해법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궁금하시죠? 무지개 독해법도 궁금하시고 또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것은 본격적으로는 스텝 1에서부터 7월 과정인데 이 6월의 기간 동안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또 지방직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7월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될지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를 시작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현재 지금 저는 라이브로 월요일 날 이거 방문각 유튜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국어 하프 모고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이렇게 6월 10일부터 4회차로 월요일 4번 있거든요. 오후 7시에 방문각 라이브 하프 국어에서 0단계, 스텝 0단계 되겠죠. 독해 쌩쌩쌩 기초로 가겠습니다. 사실 2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내가 좀 그래도 독해는 조금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는 이번에 처음 공무원 이런 시험을 준비한다. 혹은 내가 그동안 또 준비를 해오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독해는 내 발목을 잡고 애매하기도 하다. 나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계 쌩쌩쌩 기초에서부터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생파고라고 해가지고요. 생각을 파고드는 이런 기술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생파고입니다. 생각을 파고 들어야 됩니다. 디테일의 승부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6월 쌩쌩쌩 기초 과정에서는 읽기 능력 점검의 4회차 수업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월요일 7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여기에서 저는 이걸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인데 나는 왜 4번인가? 필라멘트가 끊긴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이제 차근히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것을 좀 이렇게 붙여가는 이런 시간을 갖고요. 독해 완전 정복으로 지문이랑 소통하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내가 이렇게 책상에 앉다 보니까 엉덩이도 너무 아프고 진짜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온다 라고 하는 정말 이제 일반인에서 수험생이 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서부터 그리고 현재 뭐 좀 내가 공부는 했는데 조금 뭔가 부족하다 나 좀 탄탄하게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지문이랑 소통
소통하는 방법으로 가는 그 시간이 생파고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합격을 위한 국어 학습법으로 스텝을 밟아가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001 합격하는 반드시 합격 덕후국어 진짜 독해 공부는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석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생파고도 참여하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스텝 1에서 스텝 4의 단계가 있다. 자, 정석대로 하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패턴을 알고 생각하고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고 그리고 달라진 출제 기조가 요구하는 그런 패턴이 있겠죠. 그리고 저의 정밀하고 철저한 피드백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탄탄한 독해력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대로 갑시다. 자, 우리 교재입니다. 생각의 기술이라고 하는 우리 교재이고, 그리고 이제 생각의 기술 교재가 원에서부터 이렇게 좀 몇 권으로 우리 선생 여러분들께 부교재와 함께 제시가 될 거고요. 또 하나 저의 수업의 가장 자랑, 프라이드, 매일 자기점검, 독해 훈련 자료를 드릴 건데요. 이름하여 메뚜기입니다. 원래 그 녹색 아이 그 메뚜기는 어이 메자고요. 이거는 매일 뚜렷한 기적을 보여주는 30분입니다. 뭐 우리 시중에 팔리는 뭐 그 책, 뭐 매산비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로 갈 거예요. 매일 뚜렷한 기적을 보여주는 30분. 꾸준한 자료. 제가 좀 싫으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와 눈을 맞추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거기에 이렇게 제 눈을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항상 저랑 눈을 맞추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와, 이제 제가 이 메뚜기 자료를 만들면서 정말 이 자료를 이렇게 우리 선생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오늘도 저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왔고요. 그 좋은 자료로 우리 선생 여러분들 고생시키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시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생각의 기술 무지개 공부법은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이게 교양국어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지문을 읽었어. 지문의 주제가 이렇군요. 이걸 판단하는 게 우리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서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독으로 가야 되죠. 이해가 돼야지 읽히고 그렇게 읽혀져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문풀의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생파고 시간, 쌩쌩쌩 기초의 시간에서는 바로 이런 걸 제가 주입식으로 좀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 체계를 좀 단기간에 이렇게 쭉 끌어올려 드리기 위해서 몇몇 가지 처음에는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되죠. 독해가 아니라 해독입니다. 그리고 30분만 내주세요. 하루에 30분 쭉 이렇게 메뚜기 자료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저의 수업의 자랑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게 국어가 아무래도 독해 같은 경우는 문법은 그나마 좀 어렵기 때문에 정신을 똑 차리고 갈 수 있는데 왜 이게 독해는 어떤 부분은 좀 쉽기도 하고 또 듣다 보면 막 루즈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수업을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내가 뭘 공부했지? 많이 공부한 것 같고 문제도 많이 푼 것 같은데 손에 뭔가 쥐어진 것 같지 않네? 이게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5분 콕 정리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맞아 이 시간에 이거 이렇게 공부했었지? 쭉 50분 동안 내 타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었지? 내용을 이렇게 한꺼번에 쭉 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수업마다에 이렇게 5분 콕 정리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 거쳐왔는지 이렇게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002
입문 과정에서부터 파이널까지 어떤 문제와 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 분석을 통한 완전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완전 분석은 제가, 완전 학습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최근 출제 경향에 적합한 준비된 커리큘럼, 그리고 교재, 생각의 기술로 함께 할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락의 결정 짓는 이 문항수는 두세 문항 정도가 될 겁니다. 바로 이 두세 문항 때문에 현재 점수가 나오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국어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고득점을 결정 짓는 문제를 반드시 정복하고 가실 수 있게 제가 탄탄한 커리로 이렇게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덕후 국어의 스텝 4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기본기 탄탄 과정, 그리고 문제 훈련의 과정, 실전 연습의 과정, 특히 실전 연습의 과정은 함정을 피하는 기술의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기본기 탄탄의 과정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2025년 덕후 국어의 합격 커리큘럼으로 어휘 문법이 포함된 독해 과정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스텝 1의 단계를 4개월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입문 기본과 기본 심화의 과정으로 4개월을 가는데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간에 답이 4번인데 3번이 딱 내 필라멘트가 이렇게 끊겼던 게 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머리를 좀 녹여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입문 기본 과정에서의 우리 독해, 어휘 문법을 포함한 이 독해 과정에서는 기본 이론과 논리를 숙지하고요. 6단계 훈련을 통해서 글의 구성에 따른 정확한 독해 능력과 독해 전략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독해 능력을 길러가고요. 그리고 정보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창의적인 문풀 능력을 기르는 이런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자, 이어지는 9, 10월의 기본 심화 과정으로서의 독해 과정에서는 핵심 독해 전략과 스키마 활용법을 형성해서 정교한 이런 독해 1단계 여기 입문 기본 과정에서 길러진 것을 정교하게 트레이닝, PT 과정을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자, 스텝 2 이제 11월과 12월의 심화 과정에서는 분석과 논리 적용의 훈련 단계인데요. 이제 체화가 필요하죠. 이제 트레이닝 이 단계를 거쳐서 체화 진짜 내 걸로 이렇게 만드는 이 단계가 필요한 이제 시기 11월과 12월의 심화의 과정 스텝 2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자, 스텝 3 1, 2월 그다음에 스텝 4의 2, 3월은 이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이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스텝 3의 1, 2월 실전 문풀의 과정에서는 How to 1 논리 실전 훈련 1의 단계로 실전 능력을 기르고 스텝 4의 2, 3월 이제 각기 국가직, 지방직 이후의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죠. 파이널의 단계로 How to 논리 실전 훈련 2의 단계에서는 실전 능력 기르기 체화의 단계로 그리고 테마별 특강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 기본기 탄탄의 과정으로 말씀드린 이런 3-in-1의 단계별 국어 학습을 하고요. 문법의 내용도 어휘의 내용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배경 지식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이제 시험이 요구하는 배경 지식 기르셔야 되고요. 문학도 마찬가지이죠. 자, 문제 훈련의 과정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3와 스텝 4의 과정에 우리 이제 문제 훈련의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실전 감각입니다. 평상시 연습할 때는 잘하다가 시험장에 가서 너무나 떨리는 그 순간에 가가지고 점수를 못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실전 감각을 최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이 시기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꼭 거치셔야 되겠는데요.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실전 감각을 최상으로 높여주는 이런 문풀의 시기, 그리고 말씀드린 실전 연습의 함정을 피하는 기술. 실제 이 문제 자체가 꼭 어려워서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쉬운데 함정을 파놓으면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보면은 그 사기에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가요. 함정, 너 한번 여기 빠져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연습을 하고 가자는 거죠. 그런 다양한 시험 문제를 출제해 보고 또 다양한 그
실제 수업을 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저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실전 연습의 과정에서는 이 함정을 피하는 기술을 이렇게 길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실전 대비 훈련으로 시험장에서 웃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렇게 2025년 이제 스텝 1의 단계 7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텝 4의 단계까지 저하고 탄탄한 커리큘럼과 최적화된 이런 교재로 함께 할 것이고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 드립니다. 국어가 오히려 이제 암기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는 시간이 오히려 더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양이 방대해서 그렇지 내가 끝내가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문법이나 이런 뭐 한자 성어도 그랬고 또 뭐 이음절 한자는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런데 이 독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 가서 정말 내가 잘하고 올까? 이 부분이 늘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내가 이제 뭐 한 주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한 달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 그 실력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것 같아 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또 아니라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꽤 정말 고전을 하는 그런 좀 뭔가 이런 게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릴게요. 국어는 현재 노베이스 분들께서는 어느 부분까지는 좀 바닥을 칠 겁니다. 공부해도 공부한 것 같지 않고 내가 이제 뭐 자신감도 막 확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느 순간 득도하듯이 답이 3번인 것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독해력이 길러질 것이고 지금 달라진 시험에서는 전체적으로 문법과 어휘,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의 이론형, 독해형 그리고 언어 추론의 신유형의 필세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독해력을 이렇게 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탄탄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시간을 좀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잘 가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약속드리고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시간을 잘 확보해서 다른 과목과 함께 또 국어 시간도 이렇게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실력 그리고 시험장에서 웃고 나오실 수 있는 실력을 잘 갖추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하고는 우리 라이브 과정 잠깐 또 띄워드려야겠습니다. 6월 10일 4회차로 월요일 오후 7시부터 밤과 라이브 하프 국어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생파고 독해 쌩쌩쌩 기초 시간을 통해서 저하고 이렇게 먼저 만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수업에서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또 웃는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늘 합격을 응원드리겠습니다.